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자리가 오늘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밀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를 했던 그 자리, 맥점 밴드 자리 있죠. 거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를 해보겠다고 예고를 했던 자리인데, 자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락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 밴드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더니 그 구간이 왔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노려보겠다라고 바로 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3만 원에서 돌파가 나올 때 있죠. 돌파라고 이 안착이 나올 때 분봉에서 이 맥점 분봉에서 돌파를 이야기하고 이게 유지가 되면서 계속 홀딩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7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깨짐이 발생이 됐잖아요, 정확하게. 이때 이제 엑시트를 이야기한 건데, 지금도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이 돌파,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그 자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상승 먹고 조정은 피하고 또 이 반등을 노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오늘 뭐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호두갑일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대한전선, 왜 제가 계속 이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반등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대응점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제가 이 대한전선은 뭐 말씀드린 대로 맥점 분봉에서 이제 엑시트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기다렸던 게 이 맥점 밴드였죠, 여러분들. 일봉상. 왜 이 여기를 기다렸냐? 그러니까 초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서는 조정이라는 게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조정이 나오면 이 밴드에서는 강반등을 만든다. 그러니까 강반등이 진행이 된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먹었다고 하면 이 사이클까지 먹는 게 이 하나의 상승 사이클을 다 먹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실질적으로 오늘 광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결국 밴드에 오더니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상한가를. 그러니까 이런 강반등을 노린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워낙에 강한 연속 상한가로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자, 대한전선은 점진적 상승을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점진적인 반등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대한전선만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 주도를 했던 업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도 이 밴드에 오늘 터치를 했고, 건설 쪽에서는 뭐 대우건설, 이런 애들, 급등을 했던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주도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지지에 대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보다 좀 확실한 신호가 있냐 이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조정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빠르면은 막바지에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대한전선도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이죠. 이런 애들이 강반등이 나온다. 다 그래요. 뭐 LX 일렉트릭도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애들은 오지도 않아. 너무 셌기 때문에. 그죠? 그냥 박스 이 상단 때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 그러니까 로봇과 뭐 전력 쪽, 이런 쪽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다 예상 지지점에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반등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라고 부르는 구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점 대비 50%나 이제 60%가 떨어진 구간에서는 이제 낙폭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저같이 지금 저점 매수를 노리는 단타 매수 물량도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쇼커버링도 터져요. 항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급락이 발생하면은 하락 때는 또 강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주도주들을 다 보자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지막 파동 대비 그 흐름을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고점이고, 어때요? 여기가 50%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60% 구간인데, 지금 오늘 이 저점 꼬리가 정확히 어디서 달렸습니까? 60% 구간에서 꼬리를 달더라는 거죠. 자, 대한전선도 볼까요? 자, 대한전선도 마지막 파동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딱 50% 구간이 되겠네요. 얘가 그럼 더 센 거네. 그죠? 약한 놈은 60%고 더 센 놈은 50%니까. 자,
우량대장인 LX 일렉트릭도 한번 볼까요? 저점 대비 고점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딱 50%짜리네. 그죠? 50%짜리에서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에 대한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도가 떨어져도 투매에 동참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 있다라면 추매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같이 신규 매수자들은 저점에 대한 이 기회를 노려야 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와도 여긴 매수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어찌됐든 간에 원봉 마감을 했는데, 그럼 이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분봉을 보자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정말 간단해요.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해서 유지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깨졌기 때문에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추세잖아요. 조정. 그럼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디를 전환을 해야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합니까? 돌파를 보여줘야 된다. 돌파. 이걸 지금 노려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상승하는 종목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고점대에서는 이 맥점이 이제 깨질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이 조정에서는 밀리면 밀릴수록 과매도 국면에서는 이제 돌파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돌파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봉상의 지지점을 체크를 하고 내일은 이 분봉상의 돌파를 우리는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이제 그때 완벽한 뭡니까?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제가 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저 역시 지금 현재 1차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서 뒀다가 제가 말하는 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한 강반등이 진행이 됐을 때 매도를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총 코치는 여기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이 매수를 노리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거래에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